안녕하세요. 이플랜 튜터 하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력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간단한 출력 양식 하나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시는 출력 양식을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이플랜에서 제공되는 출력 양식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저랑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프로젝트를 페이지 탐색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나오는 프로젝트의 새 파일 메뉴 이용할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출력 양식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프로젝트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페이지 한 장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저는 이 페이지가 지금 현재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A3 사이즈고요. 열수는 7개고 열너비랑 행 높이가 동일한 그런 형태의 출력 양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잡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넣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한번 출력 양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 양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출력 양식은 상단 메뉴, 마스터 데이터 메뉴 보시면 출력 양식이 있고 눌러보시면 새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새 파일 이용해서 저희는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저희 만들려고 하는 이름은 저는 테스트라고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 양식 속성이 나올 건데요. 우리 아까 그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열수는 7개 그리고 행수는 5개인 전체 틀을 먼저 만들 거라서,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새 파일이라는 메뉴 이용해서 제가 열수 그리고 행수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이렇게 2개 가지고 나올게요. 자, 그럼 열수에다가는 우선 7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행수에다가는 5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열수만큼의 열너비를 가져오고 그리고 행수만큼의 행 높이를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새 파일로 들어가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너비를 찾아서 열너비가 7칸이었으니까 제가 7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나올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행 높이도 5개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열너비랑 행 높이가 다 60으로 동일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선 각각의 칸에다 60이라는 사이즈를 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쓸 건데, 자, 행 높이의 마지막만 제가 이렇게 남겨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저희 행 높이가 A3 사이즈 기준으로는 297이기 때문에 60이라고 넣어주면 297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 높이 맨 마지막 칸만 57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297 그리고 420 이런 식으로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나셨으면, 값을 다 넣는 게 끝나셨으면 확인 눌러서, 자, 그러면 페이지 열리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고 나면 기준점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 확인되실 건데요. 자, 우리 앞전에 속성에서 열수랑 행수에 맞는 사이즈 다 넣어줘서 전체적인 틀에 대한 사이즈를 넣어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상단 메뉴 보기 메뉴에 보시면 경로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경로를 눌러서 보시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선택했었던 그 열수와 행수에 맞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칸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실 거는 뭐냐면, 우리 지금 눈에 보여지는 뭐 바둑판 모양의 이 격자는 저희가 경로를 지우게 되면 안 보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경로를 우선 켜두신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출력 양식의 외곽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삽입 메뉴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그래픽들 있죠? 자, 이 중에서 저는 사각형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져다가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안 맞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는 격자의 사이즈를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격자라고 여러분들 아마 사이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로 들어가 있는데 이 격자 사이즈를 제가 1로 좀 변경을 해서 자유롭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격자 모양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을 건데 이거 눌러보시면 자,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격자의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로 지금 현재 A 격자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사각형 선택해서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그렸고요. 자, 다시 한번 보기 메뉴에 들어가서 경로를 지우고 나서 보면은 자, 이젠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출력 양식 안의 내용을 한번 꾸며볼 건데, 자, 우리 출력 양식들 안에 보면 위쪽에 열 번호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번호를 이용해서 나중에 상호 참조 정보를 표현할 때 이제 그 데이터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럼 저희 지금 열 번호 그리고 행번호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 메뉴 보기에서 경로 먼저 켜서 영역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편집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 이쪽 출력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타에 보시면 열 문자 삽입, 행 문자 삽입이라고 이렇게 메뉴에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열 문자를 넣어볼 건데요. 자, 열 문자를 넣기 전에 지금 열 문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영역의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데이터가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한번 열 문자 삽입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서 문자를 가져와 볼 건데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열번호 보시면 지금 열번호가 딱 시작점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렬을 우선 설정을 변경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보시면 화면의 왼쪽 하단에 XY 좌표가 나와 있는데 이 좌표는 지금 제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좌표의 위치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딱 놔야지 가운데가 될 거냐면 자, 제가 우선 한번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선형지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딱 넣게 되면 자, 우리 열의 너비, 하나의 열의 너비를 60으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60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 중에서 지금 딱 가운데다가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편집 메뉴에 있는 메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기준점 변경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원하는 어떤 기준점을 0,0으로 지점을 주고 거기에서부터 좌표를 써서 제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점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제가 이쪽 상단 쪽에다가 기준점을 변경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아래쪽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dx/dy라고 해서 좌표가 0,0으로 변경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기타에서 열 문자 삽입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열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변경해 줄 거는 지금 보시는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하단 왼쪽이 아니라 뭐 가운데 중앙, 뭐 가운데 왼쪽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운데 쪽에 오도록 저는 중앙 쪽에 오도록 가운데 중앙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가, 열 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위치에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오른쪽 위에 메뉴 보시면 상대 좌표 입력이라고 해서 지금 Shift R이라고 단축키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Shift R을 눌러주시게 되면 좌표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정확한 위치니까 자, X축으로는 30, Y축으로는 저는 한 마이너스 3 정도만 빼도록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배치가 됐고요.
자, 배치된 위치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삽입에서 선형치수 이용해서 실제 이 열번호가 들어간 위치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보면 들어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열번호랑 행번호의 첫 점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쪽으로 열번호들을 더 삽입하실 때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우선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시 편집 쪽으로 가시고 자, 기준점 변경을 클릭을 해제해 주시면 기준점이 꺼지고요. 자, 저는 이 열번호, 배치되어 있는 열번호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배치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쪽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 복제라는 메뉴가 있을 건데, 이 메뉴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 복제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열번호 선택하고, 복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열번호를 어디에다가 배치할 건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이 Shift R 눌러서 상대좌표를 넣을 건데, 자, 정확하게 그 열 너비만큼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60에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0. 자, 이렇게 해서 수량은 아까 7칸이었으니까 6개만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열번호 이렇게 배치된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선형치수, 우리 치수 정한 거 제가 지우고, 행번호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기준점을 이동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준점 변경을 해주시고, 자, 기타 메뉴에서 열문자 삽입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행번호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행번호도 정확하게 위치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Shift R이라고 하는 상대좌표 입력을 이용해서 넣을 건데, 자, X축으로는 3이고, Y축으로는 제가 마이너스 30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점을 잡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준점을 꺼줘야 돼요. 기준점을 끄지 않고 복제를 하시면 이 기준점에 준해서 또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준점 변경 다시 해제해 주시고 행번호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복제. 자, 그리고 그 다음 위치 선정을 해 주실 때는 Shift R. 자, 그래서 X축으로는 0, 뭐 Y축으로는 마이너스 60. 자, 이렇게 넣어서 수량은 우리 5칸이었으니까 앞으로 4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4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번호랑 행번호 이런 식으로 배치 다 완료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프로젝트 정보가 도면에 배치가 되도록 프로젝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수문자들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삽입 메뉴에 보시면은 문자가 있고요. 문자 아래쪽에 보시면 특수문자들, 프로젝트 속성을 가진 특수문자, 그리고 페이지 속성을 가진 특수문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냥 문자는 저희가 프로젝트가 바뀌더라도 계속 값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값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여기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우선 그 그래픽 라인들 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선 한번 선들을 그려서 뭐 배치를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라인 그려서 배치를 했고요. 자, 문자 이용을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우선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넣어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정보들 나오게 할 건데, 자, 프로젝트 이름 여기다가는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할게요. 페이지 번호 페이지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 나오게 할 거고요. 이제 프로젝트 실제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할 거니까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그 값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문자 말고 프로젝트 속성 안에 있는 특수 문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선택을 하셔서 여기 점점점 누르고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안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 나오게 배치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페이지 번호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특수문자 페이지 속성에 들어있는 페이지 번호 가지고 와볼게요. 자, 페이지 설명도 페이지에 대한 특수문자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줄 거라서 페이지 번호 말고 페이지 설명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전체적인 틀, 그 다음에 열번호, 행번호, 그리고 프로젝트 정보 표현하는 것까지 저는 다 했는데, 자, 지금 만들어진 거 저장을 해서 제가 실제 페이지에다가 이 출력 양식이 나오도록 한번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없고요, 여러분. 해당하는 출력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시는 게 우리 저장이에요. 자, 그래서 닫아주고요. 자, 지금 만든 프로젝트 안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이제 설정이 안 되니까, 자, 우리 새 파일 이용해서 페이지 한 장을 얘도 그냥 테스트라고 해서 페이지 한 장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 전에 제가 출력 양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전체 프로젝트의 기본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FN1의 001번이라고 하는 그 출력 양식이 설정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출력 양식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지금은 제가 해당하는 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출력 양식을 적용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출력 양식 이름이라고 해당하는 페이지의 속성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속성. 자, 그리고 출력 양식 이름에서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자, 우리 만든 테스트라고 하는 출력 양식 보이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열기. 자,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 확인되세요? 자, 지금 보면 열번호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행문자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프로젝트 이름,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 페이지 설명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는 거 확인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거만 조금 더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번호도 숫자로 나오고 행번호도 숫자로 나오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상호참조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번호는 문자로 표기가 되도록 출력 양식을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방금 저장한 출력 양식 다시 열어보면 되겠죠? 자, 우리 상단 메뉴 마스터 데이터에서 자, 출력 양식 이번에는 열기. 자,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테스트 출력 양식을 선택을 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출력 양식의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속성을 좀 가지고 나와야 줘야 되는데, 자, 우리 플러스에서 뭐 가지고 나올 거냐면, 여러분 보시면 행 넘버링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 넘버링 형식을 숫자가 아니라 네, 영숫자로 바꿔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닫아주게 되면 자, 마스터 데이터 지금 방금 출력 양식 변경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트에 적용하겠냐고 해서 동기화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때 예 눌러서 적용시켜주면 자, 지금과 같이 영어로 되어 있는 행번호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 양식 만들어 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영역 설정하고 해당하는 영역에 열문자, 행문자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넣어주실 때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넣어주신다는 거. 고정값은 그래픽,
문자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고 변경되는 속성에 대한 표현값은 프로젝트 속성인지 페이지 속성인지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수문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저랑 같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맷으로 충분히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